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김선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전국 방방곡곡의 집들을 다니며 그 가치를 따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한마디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때 그 집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산책이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어느 날 비슷한 시기에 상담을 요청하신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자녀들도 다 출가했고 은퇴 후 생활을 준비 중이셨죠. 몇 년 뒤 두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부부는 고립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다른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활기를 찾고 있었죠. 이 차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노후에 집을 고른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함께 살아갈 인생의 무대를 고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엔 아마 여러분의 고민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집의 공통점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주거의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의 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평수가 좀 넓어야 하고 위치도 좋아야 하고 가능하면 새 아파트면 더 좋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노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 중요하던 기준들이 나이 들고 생활 패턴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도움이 될까요? 저는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도 신축 여부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 한 번은 교직에서 은퇴하신 박 선생님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도심에서 살다가 은퇴 후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교외로 이사를 하셨어요. 처음엔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강아지도 키우고 바람도 좋고 조용하니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점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도시보다 훨씬 비싸요. 버스가 2시간에 한 대예요. 병원 가는 날은 하루가 다 갑니다. 눈 오면 치우는 것도 힘들고 택배도 제때 못 받아요. 결정적으로 박 선생님이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이 집은 이제 우리한테 너무 크고 너무 불편한 곳이구나. 결국 이 집은 1년 넘게 매물로 나와 있었고 처음 구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집도 손해, 건강도 손해, 삶의 질도 손해,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김 교수님 부부는 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하셨어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걱정했죠. 왜 신축 놔두고 거기로 가시냐고. 그런데 이사 후 인터뷰를 했을 때 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뜨면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걸어서 5분이에요. 자주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같은 또래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이 가요. 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늘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니 외롭지가 않아요. 그분 부부는 관리비도 훨씬 줄고 주변 상가에서 필요한 건 다 해결되니 생활비도 절약되더라고요. 새 아파트에 비해 불편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너무 고급스럽고 번잡한 곳보다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좋아졌다고요. 결국 노후의 집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크고 화려한 집도 좋지만 병원 갈 때 1시간씩 걸려야 하고
이웃이 없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집이라면 정말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조금 낡고 작아도 계단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하고 시장이 걸어서 10분 거리면 그게 더 살기 좋은 집 아닐까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단지 내부 시설이 많을수록 인건비, 전기세, 보안 비용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같은 지역이라도 신축 아파트의 관리비가 구축 아파트보다 평균적으로 30%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대출을 끼고 무리해서 신축을 사세요. 이자 부담에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구축 아파트는 매매가도 낮고 관리비도 덜 나가고 동네 상권이 잘 형성돼 있어서 전반적인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똑같은 연금이라도 훨씬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집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돈이 더 나은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는 없는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너무 번쩍거리고 낯선 환경에선 적응도 쉽지 않고 외로움도 커집니다. 반면에 내가 익숙한 곳,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눌 수 있는 곳, 한번 다녀간 병원이 있는 동네는 편안함을 줍니다. 그 안정감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건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노후의 집은 무엇보다 편안함을 크기보다 접근성을 신축보다 실용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 건강과 사람, 즉 이웃과의 관계 측면에서 왜 구축 아파트가 유리한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그 집은 곧 우리의 병원이고 운동장이며 사회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에서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주거 환경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80살의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엔 다 괜찮았어요. 몸도 마음도. 근데 이사 가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사 전에는 30년 넘게 살던 동네에 살았고 시장도 가깝고 이웃과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셨죠. 그런데 자식이 좋다고 권한 신축 아파트로 옮긴 뒤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 외롭고 조용했다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도 사람 하나 마주치지 않고 근처에 갈 만한 곳도 없어 발걸음이 줄었다고요. 그 결과 1년도 채 안 돼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운동 부족이라고 했답니다. 건강은 절대 혼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길, 가다가 인사 나눌 수 있는 이웃, 걷는 김에 들를 수 있는 시장이나 작은 가게들. 이런 생활 속 움직임이 바로 건강의 원천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구로구에 사는 정 선생님 부부는 60대 중반의 도심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 아파트는 특별히 좋은 구조도 아니었고 엘리베이터도 오래돼서 타면 조금 불안했죠. 하지만 주변에 작은 공원과 시장이 있었고 매일 나가서 누군가와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어르신들과 같이 걷고 잠깐 벤치에 앉아 차 한 잔도 나눕니다. 이 일상이 생기고부터 정 선생님은 우울감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병원에서 약을 6가지나 드셨는데 지금은 3가지로 줄었다고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안정감이 약보다 더 큰 치료 효과를 준다고 하셨다네요. 그러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몸을 움직이는 이유가 일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안 움직이면 마음도 다치더라고요. 이웃의 존재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너무 고립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출입도 제한되고 복도에서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동에 사는 사람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구조 속에서 노년기를 보내면 외로움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 단지는 구조 자체가 열림입니다. 복도가 좁고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람을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놀이터도 오래돼 있지만 늘 누군가는 있고 경비 아저씨랑도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얼굴이 익숙해집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외로운 하루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일산에 사는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넘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좀 느리고 벽지도 바랬지만요. 여기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건강이라는 건 단지 병원에 자주 가느냐, 약을 잘 챙겨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사람과 대화하며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병원 접근성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위치한 신도시나 외곽 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가 있는 도심권이나 오래된 주거지는 대개 동네 의원, 약국, 재활센터 등이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이 있다고 합시다.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50분 걸리는 경우엔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면 꾸준히 다닐 수 있죠. 꾸준함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저는 감정평가사로서 숫자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후의 집이란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결정짓는 틀입니다. 그 틀이 건강하고 따뜻해야 내 삶도 건강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만큼만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만큼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환경, 곁에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병원보다는 집 밖 한 바퀴 도는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 있죠. 움직이는 만큼 오래 산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헬스장에서 하는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가볍게 걸어서 장을 보고 가던 길에 약국에도 들르고 골목길에서 이웃과 몇 마디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일상의 움직임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가능해지기도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80살이 넘은 김 할머니는 최근에 다시 도심 쪽 구축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예전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에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병원도 마트도 멀고 이웃도 모르는 사람들 뿐. 3년을 그렇게 사시다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고 눈이 마주쳐도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내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 혼자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먹먹하더군요. 김 할머니는 요즘 매일 동네 시장에 나가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반찬도 나누며 지내십니다. 이제는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라고 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노년기엔 그 욕구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신축 아파트 단지는 철저하게 차단된 구조예요. 출입문부터 비밀번호, 카드키, 무인 택배함까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구조는 젊을 땐 편할지 몰라도 나이 들면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다릅니다. 오래된 만큼 동네 상점 주인과도 눈이 있고 같은 시간에 나가면 늘 마주치는 이웃도 생기죠. 옆집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도 계단에서 만나면 알 수 있고 경비 아저씨가 생일 챙겨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없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삶. 그것이 곧 건강한 삶 아닐까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병원 접근성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했던 사례 중에서 어떤 어르신은 종합병원까지는 택시로 잘 가는데 문제는 동네 병원이었다고 하셨어요. 감기 걸렸을 때,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 피 한 번 뽑으러 갈 때마다 자식에게 부탁하거나 택시를 타야 했대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부담이 되어서 결국 병원 가는 걸 미루게 되더랍니다. 그 결과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병이 크게 번졌고 결국 입원까지 하셨죠. 차라리 병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할 걸? 그 생각만 계속 들어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주거 환경이 내 건강을 서서히 지지해줘야지 부담이 되면 곧바로 삶의 질이 떨어지죠. 또 구축 아파트는 동선이 단순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신축은 복도 구조가 길고 주차장에서 현관까지 거리가 멀죠. 반면 구축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구조라 길을 헤맬 일도 없고 다리가 아플 때 이동이 훨씬 수월합니다. 집 안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욕실과 방의 동선이 짧고 가스레인지에서 식탁까지 몇 걸음이면 되는 구조. 이게 말이 쉽지 허리 굽힌 채 오래 살다 보면 절실해집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모 할머니는 젊을 땐 부엌이 예쁜 게 최고였는데 지금은 부엌에서 의자 하나 놓고도 불편하지 않은 구조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집이 바로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창밖에 보이는 강이 내 마음을 달래줬는데 이젠 저녁에 복도에서 나는 사람 소리가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노년의 건강이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밀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말이 있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생활.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집은 내 건강을 도와주는 집인가요? 방해하는 집인가요? 노년에 좋은 집이란 병원비 줄여주는 집이고 외로움 덜어주는 집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집입니다. 그게 꼭 비싸야만 크고 새로워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됐지만 삶이 녹아있는 구축 아파트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조금 무겁고 또 현실적인 얘기들이라 마음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감정, 인간관계, 삶의 방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의 집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따뜻하며 얼마나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느냐가 진짜 노후의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 집이 크다고 뷰가 좋다고 새로 지었다고 해서 좋은 집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덜 불편하고 덜 외롭고 덜 불안한 집이 바로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오래됐고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졌을지언정 그 안에는 따뜻한 관계가 있고 친숙한 동선이 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시장과 병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통해 삶의 질을 바꾸셨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70살, 80살에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고른다는 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정하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 실천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내 건강에, 내 생활에,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공간에서 여유롭고 평안한가요? 아니면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참고 계신가요? 주거의 전환은 큰 결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반대, 주변의 시선, 정든 공간과의 이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잘한 선택이 있다면 이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돈은 줄었지만 웃는 날이 늘었거든요.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정보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